미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식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래 식량 연구가 이삼구 박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삼구입니다. 방금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곤충은 미래 식량입니다라고 아주 큰 글씨로 그리고 사람이 귀뚜라미를 입에 이렇게 딱 넣는 사진까지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쩌다가 이 곤충 식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예, 이제 우리 곤충이 미래 식량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이제 유엔에 IS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민국 대표로 3년간 봉사를 하면서 거기 FAO의 아주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FAO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입니다. 예. 어떤 자료를 얻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미래 식량이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했는데 실은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세계 인구가 90억이 되면서 현재 식량의 2배가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식량 소비량이 그래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하고 유엔에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어렵게 입수를 해서 기국에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억 명이 2배를 먹는데 지금 생산되는 곡물이나 고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2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육류 소비량이 10만 톤이었다고 한다면 2013년에 48만 톤 육박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급성장하면서 실은 먹지 않던 이런 육류까지도 소비하게 되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불고기 같은 이런 부분도 중국 분들이 이제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인구 증가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식량 위기가 왔을 뿐만 아니라 물도 부족하고 캘리포니아나 이제 호주, 러시아 곡창지대에 메가 드라우트라고 하는 아주 10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을 미국 기상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식량 자급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식량 자급률은 현재 2012년, 3년에 지금 22%에 불과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곤충을 먹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죠? 맞습니다. 북미나 유럽에 미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이런 데 가보면은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식당에서 패스트라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제한된 인원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많이들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그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에 나오는 약간 좀 원시 부족 이런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곤충 그런 거만 보니까 곤충 그런 게 일단 혐오감부터 생기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국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곤충을 직접 막 먹는 거 아니죠? 다 가공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원형 그대로 해가지고 요리해서 토핑 형식으로 해서 한 10여 마리 올려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레스토랑도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 곤충을 분말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곤충의 대부분 모든 곤충은 영양도 60에서 80%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육류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단백질을 이러한 곤충에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비주얼상으로 전혀 혐오감 들지 않을 정도로 가공을 해서 하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래를 다룬 그 설국열차란 영화를 보면 바퀴벌레를 원재료화해서 우리 양갱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걸 먹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양갱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 지금 영양바를 지금 만들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FDA 승인된 것이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양바입니다. 우리가 산에 다닐 때 이게 피곤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바입니다. 뭘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미국에서 곡물이나 너트 종류 넣어가지고 한 것은 이게 낱개로는 미국 현지에서 한 900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50% 정도 이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가지고 복합으로 해서 만든 영양바는 3배, 4배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요?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싼 값에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확장된 건 아니지만 전역에 퍼진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이러한 그 미래 식량학자들의 그 역할 또 네덜란드나 유엔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선진국 위주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적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네. 우리나라도 이것을 하루빨리 도입을 하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단 과학적으로 네. 육류 소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곡물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곡물 어느 정도를 투입했을 때 육류가 나오고 네. 곤충은 어떻게 되고 또 예. 그에 따른 효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좀 분석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소 예를 들어서 소에서 1kg의 고기를 얻으려고 할 때 예. 쌀이든 뭐 이런 곡물을 합쳐가지고 거의 20배 가량의 곡물 사료가 필요합니다. 20kg 곡물로 1kg 고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이제 완전히 성우가 되었을 때 500kg가 되는데요. 예.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사육하기 위해서는 10톤의 사료, 곡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예. 이건 정말로 그 자연에 여러 가지 많은 오염원인 메탄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가 또 메탄가스 배출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은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곤충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같은 경우 귀뚜라미 분변을 제가 한 손에 놓고 한 손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우리가 자원을 갖다가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 유기질 비료로서 아주 양질의 비료가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얘들은 곤충은 이제 환경이 좋고 또 그다음에 곤충 먹이는 얼마 안 들어가요? 맞습니다. 곤충은 거의 예를 들어 귀뚜라미 예를 들을 때 1kg의 귀뚜라미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는 약 1.2kg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야, 그럼 소의 거의 20분의 1? 맞습니다. 한 20, 이제 그것은 이제 사육하시는 분마다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 12분의 1에서 뭐 15분의 1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일단은 효율성 면에서는 뭐 분명히 입증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근데 그게 모든 곤충이 다 그래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 실정,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귀뚜라미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 좋다 해서 영양도 좋고 기능이 좋다 그래서 예.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수입을 해야 한다고 보면 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1%도 안 됩니다. 0.5% 정도의 자급률인데 어떤 곤충은 밀기울을 먹어야만이 잘 크는 그러한 곤충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식용으로 예. 한시적 등록이 된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미롬입니다. 얘들은 갈색 거절이 예, 그렇습니다. 얘들은 밀기울만 먹어야 돼요? 밀기울만은 아니지만 배합을 해서 하지만 주로 이제 밀기울을 많이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귀뚜라미는 주로 뭐 먹습니까? 재밌는 게 귀뚜라미는요. 우리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지만 예. 우리 산야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귀뚜라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료를 수입할 제로입니다. 수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우리 산야에 다 널려 있고 예. 또 우리 식단에서 나오는 것도 다 널려 있고 예. 얼마든지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채소와 야채를 통해서 충분히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음식 찌꺼기로도 키울 수 있다. 음식 찌꺼기로 키운 것은 이제 식용으로 하지 말고 사료용으로 나가면 됩니다. 실은 닭과 오리나 예. 양어장과 같은 이런 어장 이 사료에 아주 최고의 친환경 고단백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수입 방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료 얼마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크는 과정에 메탄가스나 이런 거 안 나오고. 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귀뚜라미 같은 거 분변도 또 비료로 유기질 비료를 쓸 수가 있고요.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메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메뚜기는 메뚜기목, 메뚜기과입니다. 예. 귀뚜라미는 메뚜기목, 귀뚜라미과. 예. 그러니까 종속 과목에서 목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메뚜기는 남자, 귀뚜라미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왜냐하면 귀뚜라미와 메뚜기의 영양 성분은 엇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는 메뚜기 안 좋은 면이 있어요. 메뚜기는 한번 날르면 5m에서 6m를 날아갑니다. 예. 점프로 하더라도 1m 50cm를 하는 거예요. 예. 귀뚜라미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점프하더라도 15cm입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5m씩 6m씩 날아가고 1m 50cm씩 점프를 한다고 보면 사료를 생각해 보세요. 사료. 예. 그다음에 사육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귀뚜라미는 좁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면적이 좁은 땅에서 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식용곤충은 귀뚜라미가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귀뚜라미 관련된 특허도 4개나 갖고 있다고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모든 곤충들 1년에 1사이클이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 1년에? 예, 한 번 자연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나 지금 우리 유엔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보고를 한 귀뚜라미 사이클은 45일에서 60일 정도입니다. 한 사이클이. 그럼 1년에 6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의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4, 5, 6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시장 점유율 문제와 시장 단가 문제가 될 터인데 1년에 10모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따라서 우리가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럼 귀뚜라미 뭐 짧게 말해서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해서 30일이면 됩니다. 30일이면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란과 부화의 과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 20cm, 10cm 곱하기 10cm면은 그 한 단면에서 10만 마리를 우리가 산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만 마리? 10만 마리 그렇습니다. 10만 마리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부화율이 성공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귀뚜라미 한 마리가 알을 그렇게 많이 낳아요? 아니, 한 마리가 아니고 이제 그 한 배지당 우리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면 귀뚜라미들이 와서 막 알을 낳잖아요. 한 마리가 보통 알을 낳는 개수가 300개에서 1000개를 납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90몇 %를 다 부화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95%를 부화시킬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군요. 네, 제가 이제 귀뚜라미를 사육하면서 2가지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 폭석이 실험하고 혹한기 실험을 했습니다. 혹한기 영하 25도에 했습니다. 안 죽습니다. 허허. 폭석이 여름에 일교차 45도에서 50도가 납니다. 아침 기온 20도에 시작을 해서 한낮에 1시쯤 되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는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도 50도 일교차인데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2도면 뇌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식력. 악조건에서도 엄청난 생존 능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하고 이게 정말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량 사육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럼 이제 많이 키웠는데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씩 잡으려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대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봤었고요. 귀뚜라미 그 식용으로 하려면 날개 이런 것도 다 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다 써요 그냥 분말로? 메뚜기하고 귀뚜라미를 보자면 메뚜기는 남성, 귀뚜라미 여성이거든요. 메뚜기는 굉장히 이게 키틴질이 세요. 많이 날르고 점프력이 좋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세가지고 키틴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메뚜기 같은 경우 옛날에 그래서 보면 할머니들이 다리랑 날개랑 떼고 메뚜기를 드십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로 다리와 날개가 있지만 그건 부드럽습니다. 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메뚜기는 팔 위에다 놓으면 바로 튀어 도망가는데 귀뚜라미는 사람을 좋아해요. 팔 위에 놓으면 안 도망갑니다. 그대로 붙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날개 다리까지 다 그냥 분말로 만들어도 된다. 분말로. 그래서 키틴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소화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은 많이 알았는데 음식이라고 하려면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부분 이제 곤충이 이제 특유의 맛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할 때에는 얘들이 이제 그 절식을 시키거든요. 절식을 한 이틀 정도 가까이를 시키고. 굶겨요? 예, 굶기면은 애들이 배설을 다 합니다. 체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하게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메뚜기를 잡아서 그냥 바로 이게 끼워가지고 구워서 먹었잖아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메뚜기 뒷다리 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2시간 이상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배설물을 이렇게 토해내고 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체험마을에 가서 보면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구워가지고 겉에는 익으면서 단백질이 타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좋거든요. 다 익은 줄 알고 먹지만 내부는 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실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것까지 익었다라고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아서 바로 먹는 건 좀 그렇고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식하는데 이틀 정도 굶기면 자연스레 배출을 해냅니다. 배설물 나가고. 그 다음에 잡을 때 이제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해야만 이제 몸에 체외에 붙어 있는 나쁜 예를 들어서 뭐 먼지 같은 것이랄지 이런 분들 전체 살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맛을 여쭤봤는데 위생부터 얘기해 주시네. 그러니까 절식시키고 살균하고 건조까지 하면 일단 위생은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맛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이 깨끗하지 못하면 제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말화 시키잖아요. 분말화 시켜가지고 실은 그대로 먹더라도 이게 혹시 술 드시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 될 터인데 아주 그 숙취해소에 탁월한 기능을 귀뚜라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루를 그냥 먹어도? 아니요. 그냥 원형 그대로 건조시켜서 먹으면은요.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인들한테 다 이게 분배를 해서 이게 맛을 보게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사다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10분 단위로 매일 술 마시면서 이게 재고 그랬는데요. 아주 탁월한 생체 실험까지 하셨군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 효과도 있고 최고로 좋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이 특허를 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맛은 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귀뚜라미가 몸무게의 70%가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지방인데 얘들이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오메가3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3 불포화지방이니까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아연이나 철분과 같은 그런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약장사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분말화시킨 것에 이것저것 가미를 하면 맛이 생긴다?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너트 종류를 많이 가미를 해가지고 하면은 땅콩 같은 거 넣어서 그렇습니다. 땅콩이나 아몬드랄지 막 이런 그다음에 건포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햄버거도 귀뚜라미로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귀뚜리 버거라고 합니다. 지금 뉴욕이나 귀뚜라미 분말을 다져서 고기처럼 만든다 이건가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원형 그대로 햄 대신에 귀뚜라미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식할 때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맛도 아주 고소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 미래 식량을 위해 곤충 식품 산업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2020년까지 곤충 산업을 7천억 원 규모로 키운다. 곤충 식품 산업 연 2천억 원 이상으로 키운다. 근데 현재 식용으로 지정한 건 메뚜기, 번데기, 백감장 이 3개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올 7월 달에 갈색 거절이 미뤄움이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식품 원료 등록이 됐습니다. 왜 귀뚜라미는 안 들어있죠? 귀뚜라미는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의뢰를 받은 농진청에서 늦게 시작한 테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이미 식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물건을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귀뚜라미도 올려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는 주로 귀뚜라미를 연구하셨지만 아니면 저는 다 했는데 귀뚜라미 말고 다른 것도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귀뚜라미가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차피 우리가 메뚜기나 이런 번데기 같은 거 다 아시는 부분이고 번데기는 지금도 먹고 있죠. 먹고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감장이라고 하는 것은 흰 뇌고치입니다. 그 뇌고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쌀 거저리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가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 집세기 2형 밑에 나오는 조그마한 군뱅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 그 군뱅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 그 학습용으로 쓰는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이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장수풍뎅이 5cm 이상. 그것도 먹어요? 그 애벌레입니다. 그 애벌레를 먹는다. 역시 그 단백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애벌레들도 역시 뭐 분말화 시킵니까? 맞습니다. 애벌레는 좀 모양이 징그러워서 그냥 먹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립니다. 건조를 시키면은 납작해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가루로 해서 환으로 한 달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맛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다 드셔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귀뚜라미입니다. 역시 귀뚜라미에 빠져 계셔. 자,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동네 식당에 딱 갔으면 뭐 귀뚜라미 또
또 옆에 뭐 장수풍뎅이 뭐 막 메뉴가 그렇게 써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지인들한테 다 보내서 지금 몇 년간 계속 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우리가 술 드실 때 술 안주로 최고로 이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 개선 효과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상품화되어 있는 건 아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하나도? 이제 사료로만 나갑니다. 닭이나 오리 사료, 그다음에 파충류 사료 이런 사료로만 나가고 있고 아직 식용은 우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식용으로 지정을 몇 가지씩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걸 개발해서 이제 상품화하는 회사들이 생길 것이고.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수요가 맞으면 산업으로 커갈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른바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점유하려면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시케라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7천억이다 2천억이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4년에 약 한 2천억, 15년에 3천억, 그다음에 20년에 경우에 따른 7천억, 1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 전체. 그러나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곤충 연구를 하면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실험을 다 했습니다. 실험과 연구를 다 해가지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이 곤충 산업은 자동차 산업 못지않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십조 원의 블루오션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이걸 개발해 본다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연구. 맞습니다. 그 안 하면 안 되는 연구를 이왕 할 것 제대로 하면 이렇게 또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걸음마만 일단 떼는 단계로 말씀 듣겠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징그러워 뭐 이러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래식량연구가 239 박사에게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잡기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